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예. 한 주의 중심이잖아요. 수요일이. 그렇습니다. 이제 꺾어지는 날이죠. 맞습니다. 예. 내일이 벌써 또 목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시간은 가고. 예, 저는 우리 제작진들하고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일주일에 60%가 지났다고. 아, 그러면은 예. 어떻게 더 신나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반응 없죠? 아이, 요 수요일이 힘든 날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 지나면 활력들이 막 도세요. 생기가. 네,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네.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네, 5889님께서는 오늘 하루는 왠지 마음이 슬퍼지는 날이네요. 제 생일인데 가족들, 아들, 딸들은 엄마 생일날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예. 편도 모르고 있네요. 나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나 보내봅니다. 나 자신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화이팅. 5889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예. 이런 거는 본인이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D-Day 한 엄마 생일 7일 전 이렇게 예. 해가지고 미리 공지합니다. 이건 하나의 노하우인데요. 네. 뭐죠? 과거에 제가 이런 어떤 기념일 같은 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아, 네. 집 비밀번호를 제 집사람이 어떤 기념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무심하신 스타일이시군요. 아니 뭐 중요한 날은 챙기는데 가끔 이제 네. 잊어버린 기념일 같은 걸 이렇게 어떤 기념일을 챙기시길래 아닙니다. 자, 뭐 가시죠. 처음 만난 지 뭐 97일 되는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1728님께서 하여튼 비밀번호를 바꿔보십시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안양에서 03번 버스 타고 퇴근하는데 하이킥 방송이 들리네요. 센스 있는 기사님이시네요. 예. 이렇게. 안양의 03번 버스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700님께서 의료 개혁을 미루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최상목 대행의 발언을 기사로 봤습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뭔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책임 회피 아닙니까? 헌재 판결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검토해 보겠다니요.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텐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은 어떤 정말 헌법 위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네. 정말 뭐 헌법적 결정이란 것도 그냥 뭐 국무회의는 아무 권한이 없는 국무회의가 다 그걸 물어보고 숙고한다고 하고 정말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뭘 강조해도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안 와닿죠. 의료개혁을 뭐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걸요? 당연하죠. 뭘 할 수 네. 있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될 건 아니지만 뭐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말은 거들고요.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대통령 노래 흠뻑 빠져 있는 놀인가요? 거. 근데 네. 놀이를 하기엔 너무나 중대한 자리라서 그게 국민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거기 앉아서 네. 만약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면 정말 국민들을 정말 괴롭히는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이분 말씀처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 방송의 비하인드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과 같이 방송할 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잘렸더라고요. 편집이 됐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던 질문 예. 중에 사실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가장 엄마로서 걱정이 되기도 예. 하고 아프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100% 실감하는 상태인데 그럼요. 요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네. 했을 때 정말 처음으로 본인께서는 경제라든지 외교에 네. 너무 자신 있지만 예. 의료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를 그게 정도로 그 심각하다. 같은 말씀이 저번에 어떤 서울대병원 하한진 교수님. 네.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자들 모두가 지금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뭐냐 이번에 하면 전공이 복귀도 안 했죠? 예. 네. 뭐 복귀도 안 하고 학생들도 아직 교육이 안 맞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정말 빨리 풀어 나가야 되는데 실마리 잡고. 네. 근데 이 시스템을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씨가 정말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실 문제가 안 많았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 있는 그 시스템을 그러면 정말 조심해서 맞아요. 조금씩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완전 팽개쳐가지고 이 부분이 이 저도 시스템을 완전히 깨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런데 그날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 뾰족한 어떤 대안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서울대 병원 교수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네. 어차피 이렇게 박살나버린 시스템이니까
정말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하나, 리셋한다는 그래서 생각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죠. 뭐 그렇게 기대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거기서 또 중요한 건 학생들 교육은 빨리 시작돼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오후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했다고 예. 합니다.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경고해 드렸습니다. 벌써 웃긴데요. 자, 권력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예.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바로잡아 가는 게 좋은 정치인데 예. 저처럼 직언하는 분이 많아야 된다. 대통령 자주 만나고 그걸 자랑하며 다녔던 분들 많지 않나? 그 시간에 직언했어야 된다. 라고 맞는 얘기했습니다. 말씀이죠. 네. 직언했어야 되죠. 한동훈 네. 씨에게 좀 직언을 좀 해주실 아니 근데 이분이 네. 윤 대통령에게 이분이 네. 몇 가지 일들을 했어요. 분명하게 뭐죠? 국민을 그 계엄 해제 비상계엄 결의했죠. 해제 결의했죠. 그건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나가는 듯한 주춤해가지고 좀 약간 옆길로 새고 네. 제대로 또 하는 듯하다 약간 주춤해서 또 뭐 뒤로 돌아서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깊은 뭐 대통령이 뭔가 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네. 근데 가서 또 한마디 했다가 가서 폴더 인사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가 했었던 직언을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직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 뭐 국민 눈높이에 뭐 그게 마치 직언입니까? 그게 네. 이제 아니 근데 그나마 할수 그것도 그나마 있었던 했어. 근데 윤석열 그걸 했으면 그 대통령 방향으로 또 앞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주춤하고 폴더 인사하고 막 그거는- 본인이 그걸 다 네. 뒤집은. 폴더 인사가 딱 하는 순간 싹 앞에가 싹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비상계엄 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의 내란 범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하자라고 같이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갔다라고 계엄 해제 한다면 의결하고 그랬으면 정치인으로서 입지가 달라졌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또 좀 있다가 한덕수 총리랑 손잡고 갑자기요. 네. 내가 이렇게 공동으로 그냥 정권 내 거 할래요.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또 얘기하니까 네. 이건 뭐지? 네. 그러니까 어떤 중요 순간마다 이건 뭐지? 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참 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민망하긴 하네요. 뭐 굉장히 자기 객관하고 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예, 메타인지가 조금 민망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어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10월 29일 112 신고가 들어왔고 1월 3일 피의자 신원이 특정했는데 2월 25일에 피의자를 검거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특정부터 검거까지 53일이 걸렸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경찰은 마약 상선을 잡기 위한 수사 등을 함께하느라 그랬다라고 했지만 반박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 이 사람을 잡아야 상선을 특정하지. 그 사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선을 잡을 방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뭐냐면 이철규 의원의 권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네. 뭐 뉴스 보고 알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그랬던 거를. 네. 그리고 정말 그걸 믿을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이 아들이 과거에도 불기소 처분이 됐었던 전력도 있고 공교로운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을 수사한 경찰이 예. 최근에 총경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형사과장은 2022년 비위 행위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가 있어서 좀 되게 부적절한 승진이라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승진 시기도 너무 절묘하고요. 이철규 의원이 여당의 실세 중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아들을 수사했던 경찰이 비위 혐의가 있는데 이번에 뭐 친윤이란 분들이 그냥 알박기식 승진을 했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차일피일 어떤 그 검거를 미루고 네. 이랬던 분이 또 딱 승진해요. 네. 그리고 본인은 또 뭐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건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얏 나무 밑에서 뭐 가끈을 매지 말라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얏 나무 밑에만 가면 가끈을 매요. 그냥 이게 참.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2023년도에 보니까 마약 방지 캠페인에 참여해서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며 팻말을 들고 또 캠페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앞차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자식의 죄가 부모의 죄는 아니죠. 그리고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자신의 지금 현재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네.
자식의 범죄를 덮으려 그랬다거나 네. 혹은 그걸 이용해서 자식 뭐 어떻게 그 상황을 바꾸려 그랬다거나 네. 이런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너무 네. 53일 이것도 잘 그리고 승진 예.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였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 관련된 혐의는 굉장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우리가 너무 또 사랑하는 배우를 잃을 정도로 마약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과할 정도로 했었는데 53일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뭐 모발이나 이런 거 검사한다? 이 과정이 53일 전에 과연 나오나 모르겠네요. 저 분명히 확인해 봐야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